예. 좀 비교육적인 얘기는 하죠. 그 도주 차량이 경찰 차량보다 빠른 예를 나중에 한번 볼 거고. 자, 도플러 효과 봅시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잘 이해해 두십시오. 나중에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중에 대학교 가서요. 그 쌍둥이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플러 효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조금 머리를 써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도플러 효과 자체가 좀 능숙해야 됩니다. 도플러 효과 뭐 어떤 건 아니, 여러분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사이렌 소리. 다가올 때는 높은 소리 나죠. 위용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가올 때는 높은 소리가 났다가 멀어질 때는 낮은 소리가 나죠. 그 우리 그 우주의 팽창 이론에도 의하면은 적색편이, 왜냐면 적색종이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소리도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소리가 낮아지는 거죠.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낮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걸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몽해지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은 하얘집니다. 그래서 잘 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공식은 접근할 때를 기준으로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럼 멀어질 때는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자, 일단 음원은 사이렌 소리를 내는 구급차 이런 걸로 보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경찰차 이런 거는 스피커가 있는 거. 음원이 관측자에게 V음의 속력으로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관측자는 음원에게 V관의 속력으로 다가올 때 관측자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 F를 구해볼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 사이렌에서 나는 원래 진동수는 F0입니다. F0로 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동수 있죠. 적어 놓을까요? 원래 소리의 음원의 진동수는 F0인데 음원도 다가오고 관측자도 다가올 때에 이제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 F를 구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고려해야 돼요. 음원이 다가오는 효과하고 관측자가 다가가는 효과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요 F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음파의 파장분에 관찰자가 바라보는 음파의 속력, 이러면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따로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바라보는 음파의 속력을 먼저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가 보는 음파의 파장을 또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공식을 만들 겁니다. 이거 보면 또 댓글에 철수 살인마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 서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철수는 부딪히기 직전에 피할 겁니다. 예, 그 정도 운동신경은 있습니다. 우리 철수에게는. 그래서 저를 철수 살인마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 또 서로 다가오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차피 철수가 도망가도 얘가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하는 거 그냥 시원하게 서로 다가오는 걸로. 예.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 철수는 빨라요? 철수는 능력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철수가 달리는 속도가 V관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자동차의 속도가 V음이고요. 음원의 속도고요. 제가 그냥 V라고 한 거는 음파의 속도입니다. 340m/s. 음파의 속도입니다. V는. 자, 여기서 철수가 바라본 음파의 속도는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음파의 속도가 그래도 요 자동차 속도보다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음파의 속도는 요 맨 앞에 오는 요 속도만 보면 돼요. 요 속도만.
그럼 얘는 340m/s인데 철수가 다가오니까 더 빨라 보이겠지. 예.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상대 속도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 이 상대 속도라는 게 관측 대상의 속도에다가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되는데 제가 기준을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게요. 그러니까 음파가 진행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음파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를 하면 되는데 속도기 때문에 부호로서 방향을 표시를 해서 넣을 겁니다. 그럼 음파의 속도는 크기가 V이고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V입니다. 거기다 빼기 관찰자의 속도를 빼면 관찰자 자기는 정지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관측 대상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속도는 대신에 이제 그 속도를 빼줄 때는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이 속도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관측자는 왼쪽으로 V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크기가 V관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관. 그래서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 소리의 속력은 V 플러스 V관 해서 당연히 다가오니까 더 빨라집니다. 관찰자의 속도를 더한 만큼. 일단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음원이 정지해 있고 관측자가 다가가도 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V'이 커지니까. V'이 커지면 그렇잖아요. 람다는 그대로지만 음원이 정지했으면 람다는 그대로거든요. 구급차는 정지했는데 철수가 됐다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높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세워져 있는 소리 나는 구급차를 발견해야 되는데 구급차는 보통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실에 이제 구급차 도착하면은 뛰어가 보십시오. 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원이 다가오는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해요. 이걸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면은 이제 도플러 효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요거 이제 음원을 간략하게 바꿨습니다. 구급차를 점으로 바꿨어요. 요거 구급차입니다. 딱 봐도 구급차죠. 소리 일정한 진동수 F0의 소리를 내고 있는 구급차입니다. 구급차가 관찰자를 향해서 V음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요 소리의 진동수는 F0고 주기는 T입니다. 주기는 T입니다. 그럼 얘는 한 주기 동안에 V음 T만큼 이동하겠죠. 구급차가. 이해 없습니까? 구급차의 속력이 V음이잖아요. 그러면 T 동안에 V음 T만큼 이동할 거 아니야. 구급차가. 이동해요. 근데 요 지점에서 낸 소리는요. 한 주기 동안 T가 한 주기라 그랬잖아요. 소리의 한 주기라 그랬잖아요.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가겠죠. 그래서 요 빨간색 원으로 그린 건 뭐냐면 최초의 구급차가 있는 지점에서 낸 소리가 한 주기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근데 소리의 속력이 구급차의 속력보다는 빠릅니다. 초음속 구급차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가 간 것보다는 더 많이 갔어요.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기별로 잔상을 그린 겁니다. 잔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갑니다. 그러면 이 순간으로부터 또 한 주기가 지난 순간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순간부터 이 순간에 낸 소리가 이 순간에 낸 소리가 초록색 선이에요. 한 주기가 지나면 얘는 한 파장 더 이동해서 최초의 위치로부터 두 파장 가 있겠죠. 그리고 초록색 지점에서 낸 소리는 한 파장 가 있을 거고 그동안에 이 초록색 지점에서 V음 T만큼 더 이동했을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또 한 주기만큼 더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최초에서 출발한 빛은 한 파장 더 가서 3파장 갔고요. 그 다음 초록색 지점에서는 또 T만큼 더 진행됐으니까 한 파장 더 가서 2파장 갔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점에서 냈던 소리는 한 파장만큼 갔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관측자는 어디 있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럼 얘가 봤을 때는 요 선들이 곧 무슨 선이냐? 파면입니다. 파면이에요. 한 주기마다 낸 소리니까 위상이 같을 거 아니에요. 한 주기마다 처음에 마루로 소리를 내보냈다라고 합시다. 그 그래프상으로. 횡파에서 마루지만 사실 그래프상으로 마루로 소리를 냈다고 하면 얘네도 마루고 얘네도 마루고 얘네도 마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의 간격의 파장이 되겠지. 그래서 관측자가 여기서 있으면 파장은 요게 되고요. 관측자가 여기 있으면 파장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얼마만큼 짧아지냐? 이제 요걸 잘 봐야 돼요. 요거를 여기서 볼까요? 요걸로 보는 게 좋아요. 요게 파장이잖아요. 요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원래 파장. 원래 소리의 파장. 거기에다가 요걸 빼주면 되죠. 그게 이제 새로운 파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람다 프라임은 원래 파장에서 한 주기 동안 구급차가 간 거리를 빼주면은 이제 접근할 때 새로운 파장이 됩니다. 관측자가 바라본. 근데 이거를 잘 버물려 볼게요. 원래 파장은요, 원래 진동수분의 소리의 속력입니다. 그죠? 원래 진동수가 F0죠. F0분의 음파의 속력. 이렇게 됩니다. 요 라지티는 원래 소리의 주기입니다. 그럼 이거의 역수는 원래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진동수분의 구급차의 속력, 음원의 속력입니다. 그럼 뭔가 좀 식이 아름다워졌죠. 그럼 이걸 이제 조합합니다. 요 위에서 우리 V 프라임 구했고요. 요 밑에서 람다 프라임 구했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V 더하기 V 관이 접근할 때 그 관찰자가 본 소리의 속력입니다. 관찰자가 본 소리의 파장은 짧아졌죠? 어떻게 짧아졌냐? 요거를 그대로 살려볼게요. V 나누기 F0 빼기 V 음원 빼기 나누기 F0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정리하면 도플러 효과 공식이 됩니다. F0를 곱하는 거죠. F0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가로를 좀 묶어볼게요. 뭐 하고 F0가 됩니다. 가로 안에는 V는 소리의 속력입니다. 이쯤 되면 까먹었죠? 네, V는 340m/s. 제가 핵심을 찔렀죠. V가 뭐였지? 이렇게 까먹었죠? V관은 철수의 속력입니다. 철수의 속력. V 빼기 V음. 이거는 음원의 속력입니다. V음은 구급차의 속력.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다가올 때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다가올 때 분자는 플러스 분모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게 이제 접근할 때입니다. 접근. 음원도 접근하고 관측자도 접근하고. 근데 그 두 개를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관측자가 접근하는 거는 그것만 생각하고요. 근데 음원이 접근하는 거는 파장의 변화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일단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외우는 방법은 사실 좀 19금인데 관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음. 관음. 약간 변태적인 그런 성향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몰래 보고 이런 건가? 감을. 관음 이렇게 외우고 아니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외우든지. 근데 그건 종교적이니까. 그래서 관음하고 음은 마이너스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관음, 음은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V관이 뭐였지? V음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관찰자, 이건 음원입니다. 음원이고 이거는 이제 소리의 속력. 원래 소리의 속력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접근할 때는 당연히 진동수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때 접근할 때 분자가 플러스 분모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관찰자만 놓고 보면 관찰자가 멀어진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음원만 놓고 보면 음원이 멀어진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비교육적인 예입니다. 경찰자가 도주하는 차를 뒤따라가는데 경찰자의 속도가 40m/s고 도주 차량이 60m/s인 권성징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범죄자가 더 빠른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근데 요게 요 예제가 좋은 게 결과가 아름답게 나옵니다. 숫자가 딱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어떻게 변형해 볼까 하다가 그냥 막 뭐 그냥 하자. 뭐 예제일 뿐인데. 봅시다. 자, 경찰자가 진동수 900Hz에 900Hz면 상당히 진동수가 크죠. 사이렌 소리가 원래 고음이잖아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주 차량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경찰차의 빠르기는 경찰차가 음원이 됩니다. 사이렌이 있으니까 40m/s예요. 그래서 V음의 크기가 40m/s예요. 그다음 도주하는 차의 빠르기는 60m/s입니다. 도주하는 차에 탄 사람이 드는 범죄자가 드는 이 범죄자가 관찰자예요. 철수는 아니겠죠. 사이렌의 진동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단 음속은 340m/s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 두 녀석이 간다라고 합시다. 도주 차량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경찰 차량이 왼쪽으로 갈 리는 없잖아요. 두 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경찰차는 이제 음원이고요.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40m/s입니다. 그 상대적인 위치는 이제 경찰차가 뒤쪽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고요. 이 도주 차량이 도망가는 겁니다.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도주차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60m/s고요. 그러면 지금 관측자는 얘가 관측자잖아요. 얘가 음원이고요. 그럼 관측자 입장에서는 소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관측자에서 봤을 때 음파의 원래 속력은 오른쪽으로 340m/s입니다. 자, 요거를 두고 이제 식을 세워 볼 거예요. 식을 세우는데 부호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요 예제를 들었어요. 예제는 이때 약간 원칙은 뭐냐면요,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위에는 이제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 소리의 속력이잖아요. 소리 속력. 요거는 관측자의 속력만 관계가 있습니다. 음원의 속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원의 속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음원에서 나오는 소리의 파장이 달라질 뿐이지 소리의 속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차는 소리의 속력에 영향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자의 속도만 봐야 됩니다. 관측자의 속도만. 그러니까 음원은 정지에 따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분자를 구할 때는. 그래서 소리의 속력과 관측자의 속력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자신은 소리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리로부터 멀어지니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V 마이너스 V 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측자가 멀어지니까. 접근할 때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이제 밑에는 파장을 구해야 됩니다. 파장에 의한 요소가 분모에 있습니다. 근데 파장은 관측자의 속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측자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파장은 그대로 옵니다. 음원하의 속도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상대 속도로 보면 범죄자가 멀어지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파장은 파장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원의 속도만 봐야 됩니다. 음원의 속도만 놓고 보면 관측자가 봤을 때 경찰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상대 속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관측자는 움직임을 생각하지 않고 음원의 움직임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음원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예, 다가올 때가 분모는 마이너스였죠. 이게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파의 속력은 관측자의 속도만 고려해야 되고 새로운 음파의 파장은 음원의 속도만 고려해야 됩니다. 관측자의 속도와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V 빼기 V 음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음원만 봐야 됩니다. 얘는 음원이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두 요소를 함께 보면 안 됩니다. 함께 봐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그거 하면 안 돼요. 각각은 독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볼 때는 관측자의 속도만 고려하고 분모를 볼 때는 음원의 속도만 봐야 됩니다. 음원가가 아니고 음원이 가까워지. 음원이 가까워지. 그리고 옆에 F0가 붙겠죠. 이걸 이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V가 340m/s죠. V 관이 60m/s입니까? 네. 그리고 340 V 음이 40m/s죠. 네. 그리고 이 원래 진동수가 900Hz입니다. 900Hz. 요 계산하면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840 벌써 나오나요? 빠르네요. 840Hz로 결과적으로는 소리가 낮아졌죠. 모든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음원도 움직이고 관측자도 움직이는 경우에 사실 상상이 안 돼요.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동수가 커질지 작아질지 해봐야 되고. 이거에 관련해서 또 재밌는 예가 있어요. 재밌는 예가 뭐냐면 이게 약간 고급 유머인데요. 물리적인 유머인데 어떤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걸렸어요. 신호를 위반을 해서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자기는 분명히 초록색 신호를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간색 신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파장이 이제 청색 쪽으로 편의한 거죠. 그래서 재판한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좋다, 인정하겠다. 대신에 속도를 계산해봤습니다. 속도를 계산해보니까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때렸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계산해보세요.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되려면 도대체 차의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신호 위반은 안 했다라고 쳐줬어요. 쳐주고 대신에 그럼 그 정도 청색 편의가 이러려면 이 정도 속도일 테니까 그럼 속도 위반이다. 내가 속도 위반으로 이제 끄는 거죠. 재판장이 판사가 또 한 수 위였죠. 그랬던 뭐 예가 있습니다. 판사가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문과 출신이겠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판사였다. 벌써 융합형 인재죠. 그래서 충격파는 뭐냐면 이 초음속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 있죠. 이런 게 이제 충격파인데 음원의 속력이 음속보다 빠를 때 일어납니다. 정지한 음원은 이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까 이제 이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림이죠. 음원의 속력이 음속보다 느린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만 음원의 속력과 음속의 속력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면 이렇게 돼요. 빠르면. 그러면 자 보면요. 요게 위상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요 그렸던 파면들은 전부 다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위상이 같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보강 간섭이겠죠. 그래서 요 소리가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요 녀석이 싹 지나가면서 소리가 크게 팍 들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충격파라고 합니다. 충격파. 그리고 요게 이제 원뿔 형태가 될 텐데요. 3차원적으로는 이게 마하의 원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하 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음속의 몇 배일 때 이상 마하가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원뿔형 충격파 면이고요. 요게 충격파 얘가 그 초음속 비행기 그리고 총알도 이런 음속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채찍 있죠. 채찍도 음속보다 빠르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여행 갔을 때 그 마산 공연했을 때 채찍할 때 소리 되게 크게 들렸죠. 이게 이제 그 음속보다 빠른 거예요. 순간 속력이. 그래서 이제 충격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 제거나 근육 염증 치료할 때도 이게 충격파를 만들어서 이제 충격을 계속 줘서 결석을 깨고 근육 염증 치료하고 제가 검색해봤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건 안 되고 그래도 수 센티미터 정도 커야지 깨는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빨리 맞췄네. 마칩시다. 이거 한번 시간 나면 풀어보십시오.